네, 안녕하세요. 건강한 투자 훈이TV의 훈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이제 올해가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. 그래서 내년 2021년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주요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일단은 1월 1일이 금요일이네요. 그래서 다음 주도 목요일까지만 장이 열리고 금요일부터 또 3일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쉬는 건 정말 좋은데 이게 주식이 안 열리는 게 좀 아쉽습니다. 네, 이제 내년에 이걸 좋아해야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휴일이 좀 적대요, 올해보다. 네, 그래서 주식이 열리는 날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21년 첫 첫 거래일은 1월 4일 월요일이 되겠네요. 그래서 1월 4일부터 2021년에 거래가 시작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주요 이벤트가 1월 1일부터 이 중국의 이 고형 폐기물이 수입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KG ETS를 비롯한 그 폐기물 관련 종목들이 먼저 그 기대감에 좀 시세를 올렸죠.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공부를 했던 이 폐기물 관련주들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, 이 KG ETS가 지금 한번 큰 상승을 6,990원까지 좀 이렇게 주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, 폐기물은 코로나 관련해서 그리고 이 중국의 이런 정책까지 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.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점을 단기적으로 좀 찍고 조정받을 때 조금 한번 더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21선이 지금 한 5,5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21선을 좀 찍을지 아니면은 뭐 한 11선에서 5일선을 타고 또 한번 상승을 줄지 계속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역사적 고점이 7,14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7,140원을 넘는다면 또 이 이상의 그거를 주지 않을까. 그리고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돼요. 그런데 매출하고 이익이 꽤 괜찮거든요. 이 KG ETS가. 그래서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월 11일부터 우리가 지금 가장 채널에서 기대되는 이 이벤트죠.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. 이때 과연 에이벨 바이오가 좋은 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, 이게 아마 올해 가장 중요한 첫 이벤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도 이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 류마티스 관련된 이 임상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나 매드팩토, 그다음에 SCM 생명과학, 이렇게 어,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1월 11일 날 이 미국에서 블랙리스트 기업 투자 금지법을 이렇게 올린대요. 그러면은 이때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. 그리고 반도체. 네, 미국에서 화웨이하고 그다음에 SCIM인가 무슨 뭐 그 반도체 기업이 있대요. 중국에.
그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를 할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. 제가 아는 종목만요. 그 다음에 이제 1월 13일 날 1월 13일에 그 포스코 케미칼 유상증자 청약이 있습니다.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청약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월 19일에는 하나솔루션도 유상증자를 했잖아요. 지금 하나솔루션이 신주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. 이때 주가의 변동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. 보통 그렇더라고요. 두산퓨얼셀도 그렇고.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이 바이든이 취임을 합니다. 근데 아직 이거는 불분명하죠. 일단은 1월 20일 날 누가 됐든 취임을 합니다. 네, 지금 바이든이 유력하죠. 그래서 이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이 1월 20일 전후로 해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지 기대를 좀 해봐야겠죠. 지켜봐야겠죠. 뭐 CS 윈드라든지, 네, 뭐 신성 ENG나 뭐 하나솔루션, 그다음에 삼강 M&T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.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오케이. 일단 풍력, 뭐 CS 베어링도 뭐 될 수 있겠죠. 뭐 요 정도. 그다음에 태양광, 뭐 OCI, 뭐 이런 종목들도 있겠죠. 그다음에 이제 5G 종목들도 될 수 있을 거고요. 뭐 이렇게 계속 관심으로 넣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건 큰 행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1월 28일에 폐암학회가 있대요. 폐암학회, 세계 폐암학회. 근데 이 ABL 바이오도 폐암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살짝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폐암 쪽으로 좀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. 네. 1월 달은 지금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월부터 아마 이 주가와 이런 지수의 변동이 좀 좋게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1월에는 또 이 새해다 보니 이 기대감이 아마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2월은 또 짧기도 하고 28일까지밖에 없기도 하고 설날이 껴 있어서 아마 큰 주가의 흐름은 나오진 않을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그렇게 큰 이벤트도 없기도 하고 근데 뭐 설날 수혜주 뭐 이런 게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뭐 설날 선물 사니까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번 막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요즘은 뭐막 그런 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설날이 목금토네요. 다행히 목금토. 그래서 2월 둘째 주는 월화수만 장이 열린다.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2월 24일에 네, 그 2월 24일 날 이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청약이 있습니다.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제 3월달에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새학기의 시작이죠. 새학기의 시작과 그래서 뭐 이런 학용품 그리고 뭐 이렇게 파는 학용품이나 가방 뭐 이런 거 이제 막 업체들이 한 번씩 또 부각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뭐 이제 요즘은 옛날 이야기 같아요. 왜 이렇게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? 어, 그래서 뭐 새학기 관련주도 있나 막 이런 생각을 이런 그 이야기를 막 듣기도 했었거든요. 그냥 재미로 드린 말씀입니다. 자,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그 이제 올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들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또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도 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죠.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
3월 달에는 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이벤트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바이오 쪽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. 3월에는 일단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, 그다음에 새학기 시작, 그다음에 뭐 봄이 되죠. 뭐 봄수혜주 뭐 이런 건 없겠죠. 그다음에 이제 3월 20일에 그 미국의 내분비 학회가 있습니다. 이제 내분비는 우리 몸에 이런 호르몬을 이렇게 말하는데요. 그래서 호르몬이 잘못되면은 많은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뭐 당뇨도 그 중에 하나고, 그래서 뭐 당뇨,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갑상선, 그리고 암도 어떻게 보면 내분비 쪽이기 때문에 이런 내분비 쪽에 특화되어 있는 또 바이오 종목이 또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. 이때는 뭐 잘 모르겠고, 호르몬이나 이런 내분비,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이 뭐 당뇨,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호르몬 관련된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당뇨밖에 없네요. 그다음에 뭐 비만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. 자, 4월 달에 이제 4월 7일 날 그 보궐선거가 있대요. 재보궐선거. 이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이제 선거가 있는데, 저는 뭐 대선 관련주, 총선 관련주, 뭐 선거 관련주, 대북 관련주 이런 거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. 절대 저 한 번도 매수한 적 없어요. 한 번 있다. 대북 관련주는 그 대아티아인가 그거, 아난티 그거 한번 있고,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누가 되든 저는 신경 쓸 일도 없고, 대선 관련주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습니다. 저는. 그 다음에 이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이 미국 암학회가 있대요. 이때 암학회가 굉장히 그 큰 행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 또 에이벨 바이오도 면역 항암제 이런 것을 이중항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에이벨 바이오가 전 이때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. 에이벨 바이오, 그래서 지금 면역 항암제 종목들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곳이라서 두 번째로 5G 다음에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4월 달에는 뭐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3월 달에 또 3일짜리 월요일이네요. 그래서 월요일이 좀 쉴 것 같고, 네. 그리고 4월 달에는 쉬는 날이 없네요. 네. 4월 달에는 쉬는 날이 없고, 그다음에 5월 달. 5월 달에는 좀 공휴일이 많죠.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수요일로 해서 이틀 좀 이렇게 거래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5월 5일은 5월 달은 그 가정의 달이어서 아마 뭐 또 거기에 맞춘 뭔가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고, 5월 달에는 또 이제 별 이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까지는. 그다음에 6월 달,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충일이 일요일이네요. 또 6월 달에는요. 자, 6월 달에는 2일 날부터 5일까지 이 류마티스 학회가 있습니다. 류마티스라고 하면 이제 오스코텍이 떠오르죠. 그래서 오스코텍이 떠오르기도 하고, 그다음에 6월 4일부터 14일까지 꽤 길게 해요. 거의 10일 동안 하네요. 이 세계 최대 이벤트라고 하네요. 미국의 임상 종양 학회. 그러니까 이것도 종양 뭐 이제 암이 되겠죠. 그래서 또 이때도 그래서 6월까지 이 명역 항암제는 계속 봐야 됩니다. 계속. 그래서 ABL 바이오도 6월 달까지도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상반기까지는 바이오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
생각하고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. 하지만 근데 이제 바이오 종목은 워낙 이 로또 같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6월달에 좀 학회나 이런 바이오 그게 많네요. 이벤트가 15일, 14일부터 17일까지 이 바이오 컨벤션이 있대요. 컨벤션.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업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뭐 둘러보는 이런 컨벤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또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6월 달에는 또 이제 5월부터 6월까지는 그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겠죠. 표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이제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7월에 23일부터 8월까지 이제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확실히는 모르죠. 코로나. 그리고 그 2분기부터 거의 이제 3월, 4월부터 이제 백신 백신 접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죠. 정부 발표로 의하면은. 그리고 뭐 1월 달에 또 1월 달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있겠네요. 1월 달에 과연 치료제가 나올 것인지. 제발. 그래서 1월 치료제 어 셀트리온, 대웅, 신풍제약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치료제가 이렇게 나올지.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3월, 4월부터 백신을 접종한다. 그러면은 이제 7월 달에 또 올림픽이 있으니까 올림픽 보러 이제 많이 왔다 갔다 이제 할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어 2분기에는 뭐지 항공, 그다음에 여행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지금 그 백신 치료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도 이때 또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진짜 칼을 갈고 있잖아요. 진짜 여행 너무 가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,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 보복적 소비를 엄청나게 할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항공과 여행 그리고 뭐 면세점 뭐 이런 종목들 뭐 호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. 한번 봐볼까요?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강원랜드를 좀 매수를 해놨죠. 네, 그러면 한번 볼게요. 종목들. 호텔 하면 뭐 신라 호텔이죠. 신라 잠깐만. 호텔 신라구나. 호텔 신라. 네, 호텔 신라 월봉으로 보는 게 낫겠죠. 네, 지금 이때 3월 저점에서 회복을 거의 못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행이 활성화가 된다. 그러면 또 고점까지 또 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바닥에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도 이 6월 달에 저점에서 많이 회복을 했네요. 근데 많이라고 해봤자 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, 20% 정도 회복을 했으니까 11만 원. 네, 1월 달에 고점이 11만 원까지 상승을 좀 해줄 수 있을지. 관건이네요. 그리고 호텔 신라. 그다음 면세점이 뭐 있죠? 모르겠네. 그리고 강원랜드. 강원랜드 지금 제가 매수해서 한 5% 정도 빠졌는데 강원랜드도 고점
고점 뭐 떨어지기 직전 한 3만 원대까지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한 2만 6천 원까지는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공기업인 만큼 뭐 배당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박스권 상단이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만 가져도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보는지 또 상승까지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지 이렇게 강원랜드 매수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여행들은 뭐 많이 올랐죠. 지금 네 이렇게 회복을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지금 또 회복하고 많이 빠졌어요. 그래도 계속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여행 테마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행은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기도 하고 다 갈 수도 있긴 한데 모두 투어나 모두 투어도 회복을 많이 아직 못했죠. 그래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일봉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하나투어도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아직 멀었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회복을 얼마만큼 좀 해줄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여행주를 그래도 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ETF를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변동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. 그리고 항공, 대한항공, 대한항공은 매수를 하고 싶긴 해요, 솔직히. 근데 이 경영진이 뭐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도 이제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. 그리고 그 아시아나를 인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면 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?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가 항공들 이런 진에어라든지 조금은 그래도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참 아직 멀었네요. 한 2만 8천 원, 2만 8천 원 아니면 한 1만 7천 원, 한 2만 1천 원 정도까지는 회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제주항공, 네 제주항공도 거의 뭐 바닥이죠 바닥. 그리고 뭐 영화 뭐 이런 거 CGV 볼까요? CGV도 뭐 거의 바닥에서 기고 있네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개봉도 영화들도 개봉도 많이 하고 저도 올해는 영화관을 뭐 한 번도 못 간 것 같은데 내년 되면은 또 이런 CGV 같은 종목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중에 강원랜드를 매수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2분기 때는 이런 백신 접종이 기다리고 있고 1분기에는 치료제 개발이 기대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7월 달에는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고 하지만 불분명하다 아직까지는. 그리고 이제 뭐 한 6월 달, 5월 달쯤 이제 더워지면 이제 여름 관련주는 꼭 한번 시세를 주는 것 같아요. 여름 관련주 더워지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크게 물렸었던 신일 신일전자 신일전자가 꼭 여름만 되면 그렇죠 이렇게 5월달 5월부터 이렇게 움직여요. 19년 5월 이때도 5월 20년 5월 이때도 18년 4월 5월 네, 이때는 좀 빠지긴 했는데 뭐 이때도 3월 5월 이렇게 작년과 올해를 비교 이렇게 보면은 5월달에 한번 크게 움직였죠.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여름 되기 전에 그냥 재미로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파세코 요 종목도 근데 파세코는 겨울에도 이제 그
엄청 인기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둘 다 수혜를 받는 종목 중 하나죠. 5월 달에 많이 올랐네요. 50% 올랐네요. 5월 달에. 그리고 지금 쭉 빠져서 조정 다시 받고 상승하고 있는데 겨울에도 좀 부각을 받았어요. 그거 히터 난로 그것 때문에 그게 없어서 못 판대요. 지금 또 캠핑을 많이 가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거 이런 파세코 같은 종목들. 하지만 뭐 이제 가전 쪽은 뭐 LG, 삼성 뭐 워낙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재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름 관련주 그다음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뭐 7월 달에 또 이거 복날이 있잖아요. 복날. 그래서 뭐 닭 관련주 뭐 하림이라든지 뭐 마니커 그다음에 이런 식품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오르기도 하는데 그냥 재미로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8월달 광복절이 또 일요일이네요. 네, 일요일이면 월요일이 그게 임시 공휴일이 되나? 임시 공휴일 되면 또 월요일 날 휴장이잖아요. 그죠? 그다음에 이제 9월달이 월화수가 추석이네요. 와, 그러면은 9월 달에는 토, 일, 월, 화, 수 무려 5일 동안 주식 거래를 못 한다는 거죠. 슬프네요. 그러면은 이때는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만 딱 개장이 되겠네요. 그리고 10월 달. 좀 빠르네요. 그리고 올해 추석은 9월 달은 또 토요일이 한글날이고 개천절이 쉬는 날인가요? 일요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 또 뭐 여행들 많이 가겠죠 이제 이 여행주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. 내년에 여행이랑 이 항공주들이 그리고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외에는 뭐 별 일정이 없겠죠. 네. 그래서 일단은 뭐 요 정도로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해봤는데 일단은 뭐 상반기까지만 좀 일정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고 하반기에는 아직 일정을 뭐 확실히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한 30분 동안 또 떠들어 봤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뭔가 이 종목들이나 주식들 이런 흐름들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상상을 많이 해보시면 그 상상은 이루어질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내년 이렇게 달려보면서 이야기해봤는데 그냥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